식당에 홀로 앉아있는 남자 앞에 등장한 한 소년.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고 강변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자는 가족들과 함께 단란하게 저녁을 먹습니다. 다음 날 병원으로 출근한 남자를 찾아온 소년. 남자는 소년을 딸의 학교 친구라 소개하고 소년을 빠르게 돌려보냅니다. 남자의 이름은 스티븐. 잘 나가는 심장외과 의사입니다. 병원 밖에서 소년을 다시 만난 그는 소년에게 자신의 집으로 놀러올 것을 제안합니다. 소년의 이름은 마틴. 마틴은 스티븐의 아이인 킴, 밥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킴은 마틴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요. 이후 마틴은 스티븐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영 반가운 제안은 아니지만 스티븐은 마틴의 제안을 수락하고 마틴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어색해진 상황에 급하게 집으로 돌아오죠. 다시 병원을 찾아간 마틴은 가슴이 아프다며 스티븐에게 진료를 해달라고 합니다. What do you mean? I'm in pain. My chest, it hurts. 스티븐은 별거 아닐 거라며 마틴을 돌려보내려 하지만 마틴은 아버지에게도 그랬잖아요. 건강한 분이었는데 수술받다 돌아가셨잖아요. 라고 말하며 스티븐의 말문을 막습니다. 여기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밝혀지게 되죠. 마틴의 아버지는 건강한 사람이었지만 스티븐에게 수술을 받다 죽게 되었고 스티븐은 그로 인해 마틴의 제안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 된 겁니다. 마틴은 자신을 좋아하는 킴에게 더욱 가까이 접근하고 완벽히 행복했던 스티븐 가족에게 새로운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My legs, they're numb. I can't move them. 검사 결과 모든 게 정상이었던 아들 밥이 갑자기 걷지 못하게 되고 밥의 병원에 찾아온 마틴은 스티븐에게 지금 상황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It's exactly what you think. Just like you killed a member of my family, now you gotta kill a member of your family to balance things out. Understand? I can't tell you who to kill, of course. That's for you to decide. But if you don't do it, they will all get sick and die. Bob will die. Kim will die. Your wife will die. 마틴은 다리마비로 시작해 거식증, 안구출혈, 사망까지 이어지는 저주를 풀려면 가족 중 한 명이 희생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스티븐은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딸 킴까지 쓰러지게 되자 스티븐과 그의 아내 안나는 마틴을 찾아가게 됩니다. 마틴은 이 일이 그나마 정의에 가까운 일이라며 가족 중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It's the only thing I can think of as close to justice. 과연 마틴이 말하는 대가와 희생양의 의미는 무엇일지, 누가 희생을 치르게 될지는 영화의 결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읽는 영화 해경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복수와 희생, 죄책감을 신화적인 요소와 섞어 새롭게 풀어낸 영화이자 베리 케오간의 잠재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화 킬링 디어입니다. 킬링 디어는 싸하고 불편한 분위기로 유명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감독님의 영화들은 조용하면서도 격렬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해요. 차갑고 불편하고 딱딱하지만 그럼에도 영화들이 조용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킬링 디어도 딱 그런 영화예요. 킬링 디어는 외과 의사 스티븐과 그에게 불쑥 다가온 소년 마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며 기묘하게 시작되는 이 두 사람의 사이는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복잡하게 변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실타래가 조금씩 풀려갈수록 불편함이 쌓여갑니다. 귀를 날카롭게 긁어대는 현의 소리와 깨져버리는 피아노 소리들이 만드는 불협화음의 향연이 불쾌감을 더해주고요. 영화는 완벽한 균형을 가졌음에도 묘한 긴장감과 불안감을 아는 채 진행됩니다. 저는 이 차가운 분위기와 불안감을 즐기는 취향이지만 쉽게 추천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의외로 감정 소모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킬링 디어를 볼까 말까 몇 달을 고민하다가 이터널스 개봉 후에 베리 케오간이 눈에 들어와서 이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바로 나는 왜 이제서야 이 배우를 알아봤는지 후회했습니다. 킬링 디어 속 베리 케오간은 분노로 차갑게 끓고 있는 소년 마틴을 연기합니다. 앞서 더 배트맨 후기를 통해 킬링 디어를 한번 언급했었는데요. 이 영화 속 마틴을 보고 있으면 차후에 나올 새로운 조커의 등장이 더욱 기대될 거예요. 조커와 다른 결로 미친 캐릭터지만 베리 케오간이 가진 싸한 분위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캐릭터거든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과 콜린 파렐은 전작 더 랍스터에 이어 킬링 디어에서 두 번째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콜린 파렐은 두 영화를 모두 훌륭하게 소화해냈으며 이외에도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 배우입니다. 최근엔 더 배트맨의 펭귄으로 등장했는데 엄청난 분장과 함께 새로운 펭귄 캐릭터를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영화의 내용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콜린 파렐을 포함해 킬링 디어의 네 배우들은 배트맨 시리즈에 출연한 이력이 있습니다. 스티븐의 아내 안나를 맡은 니콜 키드먼은 1995년작 배트맨 포에버에서 닥터 체이스 메리디언을 연기했으며 마틴의 어머니를 연기한 알리시아 실버스톤은 배트맨과 로빈에서 배트걸을 연기했습니다. 마틴 역을 맡은 베리 케오가는 더 배트맨의 아캄 죄수, 후속작에선 조커가 되어 등장할 예정이죠. 이 영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며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짧게 이 영화의 중심 주제를 알려드릴게요. 킬링 디어라는 제목은 고대 그리스의 희곡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의 결말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는 트로이 정벌을 위해 딸을 바친 그리스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과 그의 딸 이피게네이아의 희생을 다룬 희곡이라고 합니다. 아가멤논은 트로이 정벌을 앞두고 실수로 수호신 아르테미스의 숫사슴을 죽이고 아르테미스는 그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나 아가멤논은 저주를 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딸을 아르테미스에게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딸과 전쟁의 승리를 두고 고민하다 사태가 돌이킬 수 없게 되자 딸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하는데요. 딸 이피게네이아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아버지에게 애원하지만 결국엔 스스로 자신을 희생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피게네이아를 찌르는 순간 그녀는 사라지고 대신 크고 아름다운 사슴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가멤논과 그리스인들은 여신 아르테미스가 숭고한 결심을 한 이피게네이아를 구원했다고 믿었다고 하고요. 킬링 디어는 전쟁의 승리 대신 가족의 안정을 위해 누군가는 짊어져야 할 숭고한 희생과 잃어버린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틴의 아버지는 스티븐에게 수술을 받다 세상을 떠납니다. 스티븐은 음주 상태로 수술에 들어갔고 결국 수술에 실패합니다. 그의 음주 때문인지 정말 운이 없어서 실패한 건진 알 수 없지만 마틴에게 스티븐은 아버지를 죽인 인물이 됩니다. 마틴은 제 가족을 죽였으니 선생님 가족도 죽어야 균형이 맞죠? 라고 물으며 완벽하게 행복했던 스티븐 가족의 균형을 깨나가기 시작합니다. 희극 속 아가멤논이 아르테미스의 사슴을 죽이며 저주가 시작된 것과 같은 상황이죠. 영화를 자세히 보면 배경에 사슴이 걸려있는 장면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장면들을 통해 마지막에 선택될 희생양을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스티븐의 실패에서 시작된 복수는 완벽한 균형을 찾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즉 모티브가 된 희곡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제물이 필요했던 것처럼 가족 중 누군가가 죽어야 킬링 디어 속 복수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스티븐의 과오를 함께 짊어진 가족들은 마틴이 가하는 압박을 느끼며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죄책감과 같은 사치스러운 감정을 하나둘 내려놓기 시작하죠. 마틴은 처음엔 악의가 없는 민숭한 표정으로 다가와 조용히 서서히 자신의 목적을 이뤄갑니다. 다리마비와 거식증, 안구출혈, 그리고 사망까지 마틴의 계획대로 스티븐의 가족들은 점점 죽음에 가까워져가고 스티븐은 마침내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마틴과 스티븐 가족의 관계가 신과 평범한 사람의 관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희생양을 바치면 너희의 죄를 사하겠다고 말하는 신처럼 느껴지는 마틴과 그가 말한 대로 희생양을 찾는 스티븐의 가족.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스티븐 가족은 다수의 생존을 위해 눈을 가리고 희생양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숭고한 희생이라 생각하며 죄책감을 외면하죠.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은 단순한 스릴러, 복수극으로 풀어낼 수도 있었던 소재를 신화적인 요소가 있는 희곡과 섞어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죽음과 그에 따른 복수, 그 사이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인물은 아무도 없고 누군가의 죽음은 희생으로 포장돼 조용히 잊혀집니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 희생양 찾기 게임의 마지막에 남은 건 묘한 불쾌감뿐입니다. 만약 킬링 디어가 마음에 드셨다면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또 다른 작품 더 랍스터, 베리 케오간의 필모 중 하나인 그린나이트도 함께 추천드립니다. 물론 베리 케오간은 이 작품에서도 살짝 다른 결을 가진 광인으로 나옵니다. 어쩌다 보니 2주 연속으로 불쾌한 분위기로 가득 찬 영화를 추천하게 되었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가볍고 유쾌한 분위기의 영화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